로터스 택시에는 특별한 손님이 탑니다. 출판사 필름, 가토켄 지음, 양지훈 옮김. 제1장 산하다. 오늘도 저희 로터스 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기사 김우라입니다. 목적지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아무쪼록 편히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얼마 만이죠? 반년쯤 됐나요? 아니다. 저번에 뵀을 때도 유리아 씨는 반팔 차림이었잖아요. 그러니 1년 가까이 되었으려나요? 오늘 밤에 가게는 바빴나요? 그렇군요. 장사가 잘 되는 게 최고죠. 그 덕에 앞으로도 계속 단골이 되어주시면 저도 번창할 테니 서로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따님은 잘 지내세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취직했어요? 학교를 끈치기도 싫어해서 등교 거부하였는데 직장에는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고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니 잘 됐네요. 그야 자식 일이라는 게 하나부터 10까지 부모 뜻대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따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근처 고양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요? 그렇군요. 유리아 씨를 닮아서 서비스업에 재능이 있나 봐요. 그건 또 아니라고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군요. 고양이가 흥미로운 동물이긴 하죠. 한번 좋아하면 푹 빠지잖아요. 그런데 애묘가가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충견 하치코라고 품종이 아키타견이었던가요? 죽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역 앞에서 계속 기다렸다죠. 고양이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 동상도 없고. 고양이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계속 기다린다 한들 미담이 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무서운 이야기라면 모를까. 유리아 씨는 고양이랑 개 중에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고양이요? 아하, 역시 따님은 엄마를 닮았나 보군요. 고양이가 귀여워서라고요? 그야 귀여운 고양이도 있죠. 솔직히 귀여운 건 인정하지만 마냥 그럴 수만은 없는 사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실은 저도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어렸을 적에 집에서 길렀거든요. 그게 기른다는 느낌보다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적어도 전 그랬답니다. 그 녀석 제 말 같은 건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거의 절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고양이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보살핌을 받는 주제에 오히려 인간을 길들이죠. 어찌 보면 고양이는 퍽 기이한 동물 같지 않나요? 실은 얼마 전에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 있었거든요. 맹세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대로변 사거리에서 태웠던 손님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유리아 씨 가게 바로 근처죠. 그 편의점 앞이에요. 들어보시겠어요? 사거리 신호등 옆에서 제 택시를 잡아 세운 손님은 자그마한 여자였어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회색빛 여름용 니트에 하얀 바지 차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도요. 아닌가? 바지가 검은색이었나? 상의가 검정이었나? 어쨌든 회색과 흰색, 검은색의 이미지였어요. 밤이라서 편의점 불빛뿐이었거든요. 뒷좌석에 앉은 뒤에도 지금처럼 어두워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옷차림보다 여자의 눈이 인상 깊었어요. 유독 커다랗고 날카로웠거든요. 무서운 눈이었는데 이따금 번뜩이기도 했죠. 기분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의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전철도 이미 끊긴 뒤였죠. 지금이랑 비슷한 시간이에요. 유리아 씨의 호출이 없을 때도 이 시간대에는 이 근방을 자주 배회하곤 해요. 어쩌다 손님을 태우기도 하니까요. 다른 택시도 지나다닐 것 같은데 잘 안 잡히죠? S역에서 1km가 채 안 되는 어중간한 거리라서 그래요. 다른 택시나 손님 모두 S역 택시 승강장에 모여 있잖아요. 이 근방은 몰래 손님을 채갈 수 있는 꽤 괜찮은 장소거든요. 그날 밤에도 그런 식으로 손님을 태웠답니다. 좋았어. 오늘도 한 건 했네. 들뜬 마음으로 택시를 가까이 세웠는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플싸 낭패구나 싶었어요. 여자 뒤에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였죠. 뭐 하는 짓이야? 난 택시 안 불렀는데. 순간 깨달았죠. 어지간히 취했나 보네. 널찍한 번화가에 있는 S역에서 1km도 채 되지 않는 거리. 장소도 그렇거니와 이런 시간이니까요. 취객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질 나쁜 손님한테 걸린 느낌이었죠. 내가 타나봐라. 그러시든가요. 이쪽이야말로 태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택시를 잡은 건 남자가 아니었어요. 동행인 여자 쪽이었죠. 그러니 지나칠 수도 없었어요. 마지못해 문을 열었더니 여자가 남자를 향해 말했어요. 타. 동그란 얼굴에 단발머리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주정뱅이한테 명령했어요. 얼른 타라니까? 헉, 왠지 무서운데. 이 사람들 무슨 관계야? 주정뱅이는 아저씨였어요. 나이는 글쎄요. 50에서 70 사이쯤 됐으려나? 사실 아저씨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25에서 35 사이? 어쩌면 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여자 나이도 잘 가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이나 어르신은 짐작하기 쉽잖아요. 책가방을 맸거나 교복을 입었으면 미성년자일 테고, 머리가 새하얗거나 펄렁 까졌거나 치아가 없거나 등이 굽었으면 80대쯤 되었으려니 하니까요. 그 외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야 종종 교복을 입은 40대 여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물론 차에 태운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주정뱅이 아저씨와 무서운 눈의 아가씨 이야기죠. 타라고. 어쨌든 아저씨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도 완전히 명령조였어요. 싫어. 아저씨가 악을 썼어요. 꺼져. 이 고양이 귀신아. 순간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어요. 고양이 귀신이라니. 아저씨 표현 한번 기가 막히네. 무서운 눈의 여자는 등을 구부린 채 전투태세에 들어간 고양이과의 동물처럼 보였거든요. 닥치고 타라니까? 여자가 거듭 말했어요. 안 탈.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저씨는 뒷좌석으로 굴러들어갔어요. 에이하라역으로 가주세요. 뒤이어 스르륵 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했어요. 에이하라역 말씀이시죠? 역 앞에 내려드리면 될까요? 근처에 도착하면 말씀드릴게요.
여자 옆에서 약간 얼빠진 상태로 허리를 숙이고 있던 아저씨가 웅얼거렸다. 이 고양이 귀신이 내가 택시비 내놔봐라. 네? 그건 곤란하죠. 전 백미러로 시선을 돌렸어요. 출발하세요. 제 불안이 전해진 걸까요? 여자가 재빨리 말했어요. 요금은 제대로 낼 거니까 괜찮아요. 눈이 번뜩인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고양이 같더라니까요. 분명히 안 낸다고 말했어. 아저씨가 투덜투덜 중얼거렸죠. 그럴 돈 없어. 지갑에 한 푼도 없다고. 에이하라 역으로요. 여자가 말문을 막듯 덧붙였다. 출발해주세요. 일단 M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S야역 방면으로 향했어요. 5월이 거의 끝나는 바람 한 점 없이 무더운 밤이었죠. S야역 앞을 막 지났을 때 백미러 너머로 살펴보니 아저씨가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잠든 건가? 여자는 매서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잠드신 건가요? 괜찮을까요? 말을 걸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기도 했지만 한 푼도 없다는 아저씨의 발언이 마음에 걸리는 터라 무심코 입을 열고 말았어요. 잠들었어요. 여자가 담담히 대꾸했어요. 소란을 피웠으니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겠죠. 동행분이 꽤 취하셨네요. 저로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도착한 뒤에 요금을 못 내겠다고 다시 억지를 부리시는 건 아닐지. 걱정되세요? 살벌한 저음의 목소리. 아무래도요. 큰 소리로 화를 내신 데다 상당히 언짢아 보이셔서요. 솔직히 말해서 동행분 때문에 차에 태우길 망설였을 정도랍니다. 택시비는 제대로 낼 테니 안심하세요. 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저는 다시 의심했어요. 지갑에 한 푼도 없으시다고. 거짓말이에요. 여자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는 전면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미러 너머로 저와 시선을 마주치려는 기미도 없었죠. 거짓말이란 말씀이시죠? 그럼 다행이지만요. 지갑에 9,398엔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설마 농담하는 건가? A하라역까지 그 정도 금액이면 되겠죠? 여자의 표정은 굳은 채였어요. 농담이 아닌 것 같았죠. 네, 충분합니다. 이 시간이면 교통량도 적으니 금방 도착할 거예요. 전철 선로를 따라 지대로 서쪽 길에서 동쪽 길을 향해 자동차는 싱싱 달려갔어요. 주정뱅이는 질색이에요. 여자는 쓰디 쓴 것을 뱉어내듯이 말했어요. 손님께서는 멀쩡하셔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9,398엔이 있으면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안도한 나머지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곤란한 건 술 취한 손님일지도 몰라요.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거든요. 다행히 전 아직 경험한 적이 없지만요. 차 안에 구토, 아니 개원을, 그러니까 속을 비워내시면 그날 하루 영업은 망치고 말거든요. 청소도 해야 하는데 냄새까지 배어서 운행이 힘들답니다. 토악질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건 분별 있는 어른이 할 짓은 아니죠. 여자는 심각한 어조로 말했어요. 저도 곧잘 토하긴 하는데
이 남자가 그러는 건 용서 못해요. 네?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손님, 자주 토하세요? 급하게 밥을 잔뜩 먹으면요. 자주 그래요. 여자는 태연히 말했어요. 토하는 건 을에 있는 일이니까. 그런가? 과음해서 토하든 밥을 허겁지겁 먹어서 토하든 분별 없는 건 어느 쪽이나 매한가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혹스러워서 저는 구토해서 술 취한 이야기 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술에 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잠들어 버리면 좀처럼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깨워도 안 일어나나요? 꿈쩍도 안 하세요. 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번은 그런 손님과 마찰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죽을 맛이었답니다. 역시나 꼰대 아저씨였거든요. 무심코 말이 헛나와 버렸죠. 물론 동행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대로 보셨네요. 여자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꼰대 맞아요. 이 해충 같은 인간은. 몹시 경멸하는 듯한 말투.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술집 종업원과 손님?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오늘 밤엔 손님이 계셔서 안심입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꿨어요. 살다 보면 술이라도 마시고 싶어지는 때가 있으니까요. 전 없는데요. 술 같은 거 마시고 나면 온몸에서 냄새만 날 뿐이에요. 인정사정 없는 말투. 손님은 술을 안 드세요? 안 마셔요. 저도 그렇답니다.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요. 저도요. 여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땀이랑 한숨, 배설물에 알코올이 섞여서 술 냄새가 진동하죠. 반경 1m 가까이는 다가가고 싶지 않은 냄새예요. 정말이지 주정뱅이가 안쓰러워질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렇게까지 말할 것까지야. 술 같은 거 없이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술은 못하지만 삶이 따분하지는 않거든요. 볕을 쬐거나 낮잠을 잘 수 있다면 즐거움은 무한대예요. 그런가요? 맞장구를 치는데 묘한 스타카토를 놓고 말았어요. 일광욕과 낮잠, 그게 즐겁다고? 손님, 아직 젊으신데도 취미가 소박하시네요. 어쩌면 즐거울지도 모르겠네요. 일광욕이라 태닝을 하러 피부 미용실에 다닌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손님 아무리 봐도 태닝한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낮잠은 즐거울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그렇다고 휴일에 까딱 잠을 많이 자버리면 오히려 후회한달까요? 헛되이 시간을 보내버렸다는 생각에 한없이 즐겁지만은 않거든요. 젊지도 않아요. 상당히 나이를 먹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젊어 보이세요. 알아요. 소녀처럼 어려 보이겠죠. 여자는 겸손을 떨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소녀처럼이라니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꽤 능청스러웠어요. 하지만 젊지 않아요. 중년인걸요? 아줌마예요. 곧 할머니가 되죠. 늙었어요. 담담하면서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자악. 소녀 같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뭔가요?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제 영업상의 대화도 약간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젊음과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한바탕 뛰어요. 한바탕 뛰신다고요? 그렇군. 스포츠를 말하는 건가? 한바탕 뛰신단 말이죠? 괜찮은 방법이네요.
가라테나 킥복싱 도장이라도 다니시나 봐요. 이 손님은 격투기 쪽일지도 몰라. 느낌이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의외로 힘이 센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저씨를 택시에 태울 때였는데요. 상당히 힘껏 밀어서 넘어뜨린 느낌이랄까요? 키가 크진 않아도 아저씨가 다부지고 뚱뚱한 체격이라 무거워 보였거든요. 여자 쪽은 가냘프고 연약했고요. 그런데 다짜고짜 순식간에 아저씨를 넘어뜨리더니 뒷좌석에 억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언뜻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격투기를 즐기시나 싶어서요. 격투기요? 그런 건 안 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충동적으로 집안을 뛰어다녀요. 그뿐이에요. 농담인가 싶었죠.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그야말로 진지했어요. 재미있거든요. 좋은 운동이죠. 약간, 아니 상당히 위험한 사람 같은데. 재밌을지도 모르겠네요. 제대로 맞장구 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뭐가 재미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집안을 한바탕 뛰어다니면 난장판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책상 위에서는 책이 떨어지고 사이드 테이블 위에 꽃병은 쓰러지죠. 머리에 놓인 휴지는 제 발차기로 찌그러지고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게 재미있으시다고요? 당연하죠. 여자는 태연했어요. 가족분이 말리시진 않나요? 아뿔싸, 괜한 질문을 했나? 가족과 같이 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설마 잠든 아저씨와 동거하는 것 같진 않고. 혹시 가족인 걸까? 그래서 이토록 거리낌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보다는 증오가 가득한 느낌이지만 가족에게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법이지. 가족 아니에요. 이런 장구벌레 같은 놈하고는. 여자가 매우 불쾌하다는 듯 말했어요. 제 동거인과는 달라요. 그러셨습니까? 실례했습니다. 사과하면서 생각했죠. 내가 지금 속마음을 무심코 내뱉은 건가? 망했다. 제 가족은 사나다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살짝 누그러든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바탕 뛰고 나면 사나다는 화를 내요. 그러시겠죠. 사나다. 이름이 아니라 성씨네. 성씨로 부르는 걸 보니 가족은 아니라는 소린데. 애인이나 친구인 건가? 이성일까? 동성일까? 물어봐도 되려나? 아니야. 쓸데없는 질문은 자제하고 지금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편이 낫겠어. 사나다는 늘 툴툴대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그럼요.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하지만 용서해줘요. 여자가 살짝 웃고 있네. 좋은 분이네요. 좋은 녀석이죠. 하긴 함께 사시는 사나다 씨가 용서를 해주신다면 문제될 건 없겠네요. 책을 떨어뜨리고 꽃병을 쓰러뜨리고 각 휴지를 찌푸려뜨리는 정도라면 괜찮죠. 사나다 씨한테만 그러지만 않는다면야. 기운이 남아 돌아서 사나다를 들이받을 때는 있어요. 전적이 있었네. 가정폭력이잖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웃고 있다. 꽤 기뻐 보여.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문제는 가끔은 일부러 밟아줄 때도 있어요. 밟는다고요? 역시 상당히 문제가 있네. 그거 가정폭력이라니까요. 하지만 사나다는 용서해줘요. 투덜투덜 불평하면서도 결국에는 웃으면서 이해해주죠.
저는 기계적인 말투로 반복했어요. 좋은 분이네요. 그게 아니잖아. 이건 뭐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의존증 비슷한 거 아닌가? 심각한데? 저는 사나다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제 두 눈이 곱절은 휘둥그레진 느낌이었어요. 사랑이라니, 평소 사랑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워요. 그러니 끊어서 말할 수밖에요. 랑이란 말씀이시죠? 사랑이에요. 여자는 능청스레 대답했어요. 저는 못 당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애인 자랑이네요. 관계 의존증 같긴 하지만 위험하지만요. 와이야역 앞은 밤새 영업하는 레스토랑과 편의점이 즐비해서 번쩍일 정도로 밝았어요. 택시 안까지 눈부실 만큼 빛이 들어왔죠. 여자 옆에서 주정뱅이 아저씨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잠꼬대예요. 여자는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전 사나다한테 사랑받고 있었어요. 여자는 아저씨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어요. 이 곱등이 같은 남자와는 달라요. 와이야 역 앞을 벗어나니 K 다가와 강변로에는 가로등 불빛만 비치고 있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거나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도 거의 없었죠. 차 안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빨간 신호가 걸려서 택시를 멈췄어요. 아저씨가 다시 신음했어요. 속이 안 좋으신 걸까요? 토하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요. 잠꼬대예요. 그리 좋은 꿈은 아닌가 보네요. 감이라도 들리시는 걸까요? 보나마나 악몽이겠죠. 여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요즘 이 남자는 밤마다 얕은 잠을 자면서 악몽을 꿔요. 잠이 든 것 같지만 깊이 잘 수는 없죠. 그러니 늘 졸릴 수밖에요. 하지만 잠을 자려고만 하면 무서운 존재가 덮쳐오는 거예요. 괴롭겠네요. 공포영화 같았어요. 그 무서운 존재라는 건 뭘까요? 네코마타요. 네코마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서 택시를 출발시켰어요. 고양이 요괴의 일종이에요. 그러고 보니 택시에 탈 때 아저씨가 여자를 향해 고양이 귀신이니 뭐니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래서였나? 그나저나 네코마타라니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동급생 중에 다도코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귀신이라든가 요괴라든가 우주인이나 사후세계 같은 분야의 빠삭한 애였거든요. 그 친구와 대화하다가 네코마타라는 고유명사를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나? 아니다. 중학교 국어랑 고전문학 교과서에도 나왔던가요? 쓰레즈라 구사에 네코마타가 나왔잖아요. 스님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였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고전문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기억에서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다도코로 덕분에 네코마타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놀라게 해요? 네코마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가 냉혹하게 톡 쏘아붙였어요. 우선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놈의 뱃살을 찢어놓죠. 그것도 깊지 않게. 그 다음엔 머리를 부드럽게 물고 얼굴 가죽을 벗긴 뒤 오른쪽 어깨를 물어뜯고 왼쪽 다리를 잘게 씹어서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오들오들 떨었어요. 네코마타가 그렇게나 무서운 존재라고 다도코로가 말했던가? 쓰레즈레 구사에서도 스님이 놀라긴 했지만 그냥 평범한 고양이였다든가 하는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결말이 난 거 아니었나요? 아플 거예요. 말 그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울걸요? 여자는 만족한 듯 보였어요. 꿈속에서도 아플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워도 의식은 계속 끼어 있어요. 도망칠 곳 없는 꿈이죠. 이 사람은 어째서 타인의 악몽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까요? 아저씨의 카운슬러라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 구더기 같은 놈은 늘 술독에 빠져 살아요. 그래야만 잠들 수 있으니까. 환자와 카운슬러 관계치고는 동정은커녕 너무 가혹하단 생각마저 들었다니까요. 그런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신다는 건 현실에서 뭔가 끔찍한 일을 겪어서일까요? 여자는 침묵을 지켰어요. 내가 무슨 말 실수라도 한 건가? 일단 잡담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로터스 택시에는 특별한 손님이 탑니다. 출판사 필름, 가토켄 지음, 양지훈 옮김. 제1장 사나다. 오늘도 저희 로터스 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기사 김우라입니다. 목적지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아무쪼록 편히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얼마 만이죠? 반년쯤 됐나요? 아니다. 저번에 뵀을 때도 유리아 씨는 반팔 차림이었잖아요. 그러니 1년 가까이 되었으려나요? 오늘 밤에 가게는 바빴나요? 그렇군요. 장사가 잘 되는 게 최고죠. 그 덕에 앞으로도 계속 단골이 되어주시면 저도 번창할 테니 서로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따님은 잘 지내세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취직했어요? 학교를 끔찍이도 싫어해서 등교 거부하였는데 직장에는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고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니 잘 됐네요. 그야 자식 일이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 뜻대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따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근처 고양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요? 그렇군요. 유리아 씨를 닮아서 서비스업에 재능이 있나 봐요. 그건 또 아니라고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군요. 고양이가 흥미로운 동물이긴 하죠. 한번 좋아하면 푹 빠지잖아요. 그런데 애묘가가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충견 하치코라고 품종이 아키타견이었던가요? 죽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역 앞에서 계속 기다렸다죠. 고양이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 동상도 없고. 고양이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계속 기다린다 한들 미담이 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무서운 이야기라면 모를까. 유리아 씨는 고양이랑 개 중에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고양이요? 아하, 역시 따님은 엄마를 닮았나 보군요. 고양이가 귀여워서라고요? 그야 귀여운 고양이도 있죠. 솔직히 귀여운 건 인정하지만 마냥 그럴 수만은 없는 사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실은 저도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어렸을 적에 집에서 길렀거든요. 그게 기른다는 느낌보다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적어도 전 그랬답니다. 그 녀석 제 말 같은 건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거의 절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고양이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보살핌을 받는 주제에 오히려 인간을 길들이죠. 어찌 보면 고양이는 퍽 기이한 동물 같지 않나요? 실은 얼마 전에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 있었거든요. 맹세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M 대로변 사거리에서 태웠던 손님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유리아 씨 가게 바로 근처죠. 그 편의점 앞이에요. 들어보시겠어요? 사거리 신호등 옆에서 제 택시를 잡아 세운 손님은 자그마한 여자였어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회색빛 여름용 니트에 하얀 바지 차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도요. 아닌가? 바지가 검은색이었나? 상의가 검정이었나? 어쨌든 회색과 흰색, 검은색의 이미지였어요. 밤이라서 편의점 불빛뿐이었거든요. 뒷좌석에 앉은 뒤에도 지금처럼 어두워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옷차림보다 여자의 눈이 인상 깊었어요. 유독 커다랗고 날카로웠거든요. 무서운 눈이었는데 이따금 번뜩이기도 했죠. 기분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의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전철도 이미 끊긴 뒤였죠. 지금이랑 비슷한 시간이에요. 유리아 씨의 호출이 없을 때도 이 시간대에는 이 근방을 자주 배회하곤 해요. 어쩌다 손님을 태우기도 하니까요. 다른 택시도 지나다닐 것 같은데 잘 안 잡히죠? S역에서 1km가 채 안 되는 어중간한 거리라서 그래요. 다른 택시나 손님 모두 S역 택시 승강장에 모여 있잖아요. 이 근방은 몰래 손님을 채갈 수 있는 꽤 괜찮은 장소거든요. 그날 밤에도 그런 식으로 손님을 태웠답니다. 좋았어. 오늘도 한 건 했네. 들뜬 마음으로 택시를 가까이 세웠는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플싸 낭패구나 싶었어요. 여자 뒤에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였죠. 뭐 하는 짓이야? 난 택시 안 불렀는데. 순간 깨달았죠. 어지간히 취했나 보네. 널찍한 번화가에 있는 S역에서 1km도 채 되지 않는 거리. 장소도 그렇거니와 이런 시간이니까요. 취객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질 나쁜 손님한테 걸린 느낌이었죠. 내가 타나봐라. 그러시든가요. 이쪽이야말로 태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택시를 잡은 건 남자가 아니었어요. 동행인 여자 쪽이었죠. 그러니 지나칠 수도 없었어요. 마지못해 문을 열었더니 여자가 남자를 향해 말했어요. 타. 동그란 얼굴에 단발머리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주정뱅이한테 명령했어요. 얼른 타라니까? 헉, 왠지 무서운데. 이 사람들 무슨 관계야? 주정뱅이는 아저씨였어요. 나이는 글쎄요. 50에서 70 사이쯤 됐으려나? 사실 아저씨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25에서 35 사이? 어쩌면 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여자 나이도 잘 가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이나 어르신은 짐작하기 쉽잖아요. 책가방을 맸거나 교복을 입었으면 미성년자일 테고 머리가 새하얗거나
펄렁 까졌거나 치아가 없거나 등이 굽었으면 80대쯤 되었으려니 하니까요. 그 외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야 종종 교복을 입은 40대 여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물론 차에 태운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주정뱅이 아저씨와 무서운 눈의 아가씨 이야기죠. 타라고. 어쨌든 아저씨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도 완전히 명령조였어요. 싫어. 아저씨가 악을 썼어요. 꺼져. 이 고양이 귀신아. 순간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어요. 고양이 귀신이라니. 아저씨 표현 한번 기가 막히네. 무서운 눈의 여자는 등을 구부린 채 전투태세에 들어간 고양이과의 동물처럼 보였거든요. 닥치고 타라니까? 여자가 거듭 말했어요. 안 탈.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저씨는 뒷좌석으로 굴러들어갔어요. 에이하라 역으로 가주세요. 뒤이어 스르륵 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했어요. 에이하라 역 말씀이시죠? 역 앞에 내려드리면 될까요? 근처에 도착하면 말씀드릴게요. 여자 옆에서 약간 얼빠진 상태로 허리를 숙이고 있던 아저씨가 웅얼거렸다. 이 고양이 귀신이 내가 택시비 내놔봐라. 네? 그건 곤란하죠. 전 백미러로 시선을 돌렸어요. 출발하세요. 제 불안이 전해진 걸까요? 여자가 재빨리 말했어요. 요금은 제대로 낼 거니까 괜찮아요. 눈이 번뜩인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고양이 같더라니까요. 분명히 안 낸다고 말했어. 아저씨가 투덜투덜 중얼거렸죠. 그럴 돈 없어. 지갑에 한 푼도 없다고. 에이하라 역으로요. 여자가 말문을 막듯 덧붙였다. 출발해주세요. 일단 M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S야역 방면으로 향했어요. 5월이 거의 끝나는 바람 한 점 없이 무더운 밤이었죠. S야역 앞을 막 지났을 때 백미러 너머로 살펴보니 아저씨가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잠든 건가? 여자는 매서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잠드신 건가요? 괜찮을까요? 말을 걸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기도 했지만 한 푼도 없다는 아저씨의 발언이 마음에 걸리는 터라 무심코 입을 열고 말았어요. 잠들었어요. 여자가 담담히 대꾸했어요. 소란을 피웠으니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겠죠. 동행분이 꽤 취하셨네요. 저로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도착한 뒤에 요금을 못 내겠다고 다시 억지를 부리시는 건 아닐지. 걱정되세요? 살벌한 저음의 목소리. 아무래도요. 큰 소리로 화를 내신 데다 상당히 언짢아 보이셔서요. 솔직히 말해서 동행분 때문에 차에 태우길 망설였을 정도랍니다. 택시비는 제대로 낼 테니 안심하세요. 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저는 다시 의심했어요. 지갑에 한 푼도 없으시다고. 거짓말이에요. 여자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는 전면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미러 너머로 저와 시선을 마주치려는 기미도 없었죠. 거짓말이란 말씀이시죠? 그럼 다행이지만요. 지갑에 9,398엔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설마 농담하는 건가? 에이하라역까지 그 정도 금액이면 되겠죠?
여자의 표정은 굳은 채였어요. 농담이 아닌 것 같았죠. 네, 충분합니다. 이 시간이면 교통량도 적으니 금방 도착할 거예요. 전철 선로를 따라 지대로 서쪽 길에서 동쪽 길을 향해 자동차는 싱싱 달려갔어요. 추정뱅이는 질색이에요. 여자는 쓰디 쓴 것을 뱉어내듯이 말했어요. 손님께서는 멀쩡하셔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9,398엔이 있으면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안도한 나머지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곤란한 건 술 취한 손님일지도 몰라요.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거든요. 다행히 전 아직 경험한 적이 없지만요. 차 안에 구토, 아니, 개원을, 그러니까 속을 비워내시면 그날 하루 영업은 망치고 말거든요. 청소도 해야 하는데 냄새까지 배어서 운행이 힘들답니다. 토악질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건 분별 있는 어른이 할 짓은 아니죠. 여자는 심각한 어조로 말했어요. 저도 곧잘 토하긴 하는데 이 남자가 그러는 건 용서 못해요. 네?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손님, 자주 토하세요? 급하게 밥을 잔뜩 먹으면요. 자주 그래요. 여자는 태연히 말했어요. 토하는 건 의뢰 있는 일이니까. 그런가? 과음해서 토하든 밥을 허겁지겁 먹어서 토하든 분별 없는 건 어느 쪽이나 매한가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혹스러워서 저는 구토해서 술 취한 이야기 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술에 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잠들어 버리면 좀처럼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깨워도 안 일어나나요? 꿈쩍도 안 하세요. 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번은 그런 손님과 마찰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죽을 맛이었답니다. 역시나 꼰대 아저씨였거든요. 무심코 말이 헛나와 버렸죠. 물론 동행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대로 보셨네요. 여자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꼰대 맞아요. 이 해충 같은 인간은. 몹시 경멸하는 듯한 말투.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술집 종업원과 손님?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오늘 밤엔 손님이 계셔서 안심입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꿨어요. 살다 보면 술이라도 마시고 싶어지는 때가 있으니까요. 전 없는데요? 술 같은 거 마시고 나면 온몸에서 냄새만 날 뿐이에요. 인정사정 없는 말투. 손님은 술을 안 드세요? 안 마셔요. 저도 그렇답니다.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요. 저도요. 여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땀이랑 한숨, 배설물에 알코올이 섞여서 술 냄새가 진동하죠. 반경 1미터 가까이는 다가가고 싶지 않은 냄새예요. 정말이지 주정뱅이가 안쓰러워질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렇게까지 말할 것까지야. 술 같은 거 없이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술은 못하지만 삶이 따분하지는 않거든요. 볕을 쬐거나 낮잠을 잘 수 있다면 즐거움은 무한대예요. 그런가요? 맞장구를 치는데 묘한 스타카토를 놓고 말았어요. 일광욕과 낮잠, 그게 즐겁다고? 손님, 아직 젊으신데도 취미가 소박하시네요. 어쩌면 즐거울지도 모르겠네요. 일광욕이라 태닝을 하러 피부 미용실에 다닌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손님 아무리 봐도 태닝한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낮잠은 즐거울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그렇다고 휴일에 까딱 잠을 많이 자버리면 오히려 후회한달까요? 헛되이 시간을 보내버렸다는 생각에 한없이 즐겁지만은 않거든요. 젊지도 않아요. 상당히 나이를 먹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젊어 보이세요. 알아요. 소녀처럼 어려 보이겠죠. 여자는 겸손을 떨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소녀처럼이라니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꽤 능청스러웠어요. 하지만 젊지 않아요. 중년인걸요? 아줌마예요. 곧 할머니가 되죠. 늙었어요. 담담하면서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자악. 소녀 같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뭔가요?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제 영업상의 대화도 약간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젊음과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한바탕 뛰어요. 한바탕 뛰신다고요? 그렇군. 스포츠를 말하는 건가? 한바탕 뛰신단 말이죠? 괜찮은 방법이네요. 가라테나 킥복싱 도장이라도 다니시나 봐요. 이 손님은 격투기 쪽일지도 몰라. 느낌이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의외로 힘이 센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저씨를 택시에 태울 때였는데요. 상당히 힘껏 밀어서 넘어뜨린 느낌이랄까요? 키가 크진 않아도 아저씨가 다부지고 뚱뚱한 체격이라 무거워 보였거든요. 여자 쪽은 가냘프고 연약했고요. 그런데 다짜고짜 순식간에 아저씨를 넘어뜨리더니 뒷좌석에 억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언뜻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격투기를 즐기시나 싶어서요. 격투기요? 그런 건 안 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충동적으로 집안을 뛰어다녀요. 그뿐이에요. 농담인가 싶었죠.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그야말로 진지했어요. 재미있거든요. 좋은 운동이죠. 약간, 아니 상당히 위험한 사람 같은데. 재밌을지도 모르겠네요. 제대로 맞장구 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뭐가 재미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집안을 한바탕 뛰어다니면 난장판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책상 위에서는 책이 떨어지고 사이드 테이블 위에 꽃병은 쓰러지죠. 머리에 놓인 휴지는 제 발차기로 찌그러지고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게 재미있으시다고요? 당연하죠. 여자는 태연했어요. 가족분이 말리시진 않나요? 핫불싸, 괜한 질문을 했나? 가족과 같이 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설마 잠든 아저씨와 동거하는 것 같진 않고. 혹시 가족인 걸까? 그래서 이토록 거리낌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보다는 증오가 가득한 느낌이지만 가족에게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법이지. 가족 아니에요. 이런 장구벌레 같은 놈하고는. 여자가 매우 불쾌하다는 듯 말했어요. 제 동거인과는 달라요. 그러셨습니까? 아, 실례했습니다. 사과하면서 생각했죠. 내가 지금 속마음을 무심코 내뱉은 건가? 망했다. 제 가족은 사나다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살짝 누그러든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바탕 뛰고 나면 사나다는 화를 내요. 그러시겠죠. 사나다. 이름이 아니라 성씨네. 성씨로 부르는 걸 보니 가족은 아니라는 소린데 애인이나 친구인 건가? 이성일까? 동성일까? 물어봐도 되려나? 아니야. 쓸데없는 질문은 자제하고 지금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편이 낫겠어. 사나다는 늘 툴툴대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그럼요.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하지만 용서해줘요. 여자가 살짝 웃고 있네. 좋은 분이네요. 좋은 녀석이죠. 하긴 함께 사시는 사나다 씨가 용서를 해주신다면 문제될 건 없겠네요. 책을 떨어뜨리고 꽃병을 쓰러뜨리고 각휴지를 찌푸려뜨리는 정도라면 괜찮죠. 사나다 씨한테만 그러지만 않는다면야. 기운이 남아 돌아서 사나다를 들이받을 때는 있어요. 전적이 있었네. 가정폭력이잖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웃고 있다. 꽤 기뻐 보여.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문제는 가끔은 일부러 밟아줄 때도 있어요. 밟는다고요? 역시 상당히 문제가 있네. 그거 가정폭력이라니까요. 하지만 사나다는 용서해줘요. 투덜투덜 불평하면서도 결국에는 웃으면서 이해해주죠. 저는 기계적인 말투로 반복했어요. 좋은 분이네요. 그게 아니잖아. 이건 뭐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의존증 비슷한 거 아닌가? 심각한데? 저는 사나다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제 두 눈이 곱절은 휘둥그레진 느낌이었어요. 사랑이라니, 평소 사랑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워요. 그러니 끊어서 말할 수밖에요. 랑이란 말씀이시죠? 사랑이에요. 여자는 능청스레 대답했어요. 저는 못 당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애인 자랑이네요. 관계 의존증 같긴 하지만 위험하지만요. 와이어역 앞은 밤새 영업하는 레스토랑과 편의점이 질비해서 번쩍일 정도로 밝았어요. 택시 안까지 눈부실 만큼 빛이 들어왔죠. 여자 옆에서 주정뱅이 아저씨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잠꼬대예요. 여자는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전 사나다한테 사랑받고 있었어요. 여자는 아저씨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어요. 이 곱등이 같은 남자와는 달라요. 와이야 역 앞을 벗어나니 키이 다가와 강변로에는 가로등 불빛만 비치고 있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거나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도 거의 없었죠. 차 안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빨간 신호가 걸려서 택시를 멈췄어요. 아저씨가 다시 신음했어요. 속이 안 좋으신 걸까요? 토하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요. 잠꼬대예요. 그리 좋은 꿈은 아닌가 보네요. 가위라도 늘리시는 걸까요? 보나마나 악몽이겠죠. 여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요즘 이 남자는 밤마다 얕은 잠을 자면서 악몽을 꿔요. 잠이 든 것 같지만 깊이 잘 수는 없죠. 그러니 늘 졸릴 수밖에요. 하지만 잠을 자려고만 하면 무서운 존재가 덮쳐오는 거예요. 괴롭겠네요. 공포영화 같았어요. 그 무서운 존재라는 건 뭘까요? 네코마타요. 네코마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서 택시를 출발시켰어요. 고양이 요괴 일종이에요. 그러고 보니 택시에 탈 때 아저씨가 여자를 향해 고양이 귀신이니 뭐니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래서였나? 그나저나
네코마타라니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동급생 중에 다도코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귀신이라든가 요괴라든가 우주인이나 사후세계 같은 분야의 빠삭한 애였거든요. 그 친구와 대화하다가 네코마타라는 고유명사를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나? 아니다. 중학교 국어랑 고전문학 교과서에도 나왔던가요? 아, 쓰레즈라 구사에 네코마타가 나왔잖아요. 스님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였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고전문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기억에서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다도코로 덕분에 네코마타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놀라게 해요? 네코마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가 냉혹하게 톡 쏘아붙였어요. 우선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놈의 뱃살을 찢어놓죠. 그것도 깊지 않게. 그 다음엔 머리를 부드럽게 물고 얼굴 가죽을 벗긴 뒤 오른쪽 어깨를 물어뜯고 왼쪽 다리를 잘게 씹어서 아,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오들오들 떨었어요. 네코마타가 그렇게나 무서운 존재라고 다도코로가 말했던가? 쓰레즈레 구사에서도 스님이 놀라긴 했지만 그냥 평범한 고양이였다든가 하는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결말이 난 거 아니었나요? 아플 거예요. 말 그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울걸요? 여자는 만족한 듯 보였어요. 꿈속에서도 아플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워도 의식은 계속 끼어 있어요. 도망칠 곳 없는 꿈이죠. 이 사람은 어째서 타인의 악몽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까요? 아저씨의 카운슬러라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 구더기 같은 놈은 늘 술독에 빠져 살아요. 그래야만 잠들 수 있으니까. 환자와 카운슬러 관계치고는 동정은커녕 너무 가혹하단 생각마저 들었다니까요. 그런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신다는 건 현실에서 뭔가 끔찍한 일을 겪어서일까요? 여자는 침묵을 지켰어요. 내가 무슨 말 실수라도 한 건가? 일단 잡담을 이어가기로 했어요.